네, 상반기 5월달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생각보다 양호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9일 종료되면서 관세 영향이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수출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4.3%나 오르면서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출이 늘어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4월달 수출이 6월달 수출이 4.4%로 네네네. 증가세를 보인 거는 갑자기 이제 헷갈리는데 5월달에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서의 호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 쪽의 부진을 다른 나라에서 좀 많이 올려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약 한 6월 월간으로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11.6%. 근데 이게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증명을 했었고요.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좀 우려했었는데 유럽 쪽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전기차 수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약 전체로 해서 2.4%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할 거로 생각했던 자동차 수출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반도체가 호조를 보였던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좀 부진해도 아세안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면서 수출을 좀 끌어당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보면은 또 특이한 점이 무역 수지가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6년부터 쭉 보면 월간 무역 수지가 90억 달러를 넘은 적이 10번밖에 안 되는데 네. 그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잘 견디고 있고 무역 흑자까지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와중에 그런데 상반기에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이 이 상호 관세 시행 전에 약간의 밀어내기 수출, 재고 확보에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쪽은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또 품목의 성질상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는 성격이 있는데 관세 부분이 좀 있고 이러니까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아니면 또 수요가 견조화되는 점 이런 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AI 붐이잖아요. 그래서 AI 서버라든지 그거에 필요한 HBM이라든지 DDR5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아주 견조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격 또한 요즘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DDR4나 5 이런 종의 그 가격들이 각각 지난달 5월 대비 DDR4 같은 경우는 2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DDR5는 약 한 10% 정도 상승을 해서 수요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라 수요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CMO, 위탁 상산 부분도 좀 확대되고 있어서 좀 이런 구조적으로 좀 좋게 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런 구조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받쳐주면서 수출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8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시한 내 협상 타결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얘기는 없다. 그냥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그 언사나 아니면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언사를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협상 잘 되면 네. 종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줄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미 무역 흑자랑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많이 들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도 협상에 갈 거다. 그래서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유예가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일본이 상호관세 다 더하면 기준관세 10%에 상호관세 10% 하면 24%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뭐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30에서 35% 네.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일본 그렇게 올리면 한국은 형평성 맞추려면 따라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지만은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또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가 남아 있잖아요. 이때 한미 간의 이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한미 협상 성사 자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던데요. 네, 지금 뭐 그렇게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게 결정되느냐의 문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분명하고 말씀드렸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비관세 장벽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술 문제부터 농업 문제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어쩌면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상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0%대 저성장을 돌파할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했을 때는 이게 더 고착화될 우려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협상이 성공적으로 된다 하면 근데 그 성공적인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 커져가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뭐 연간 2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나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의 기준 관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면 10%에서 더해지는 상호 관세 부분 15%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줄이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들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한 상호 관세나 아니면 우리가 품목별 관세 25%, 자동차와 반도체 아니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50%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성장률이 0.3에서 0.4%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0.8%인데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하면서 관세 수준이 0.7%인가 그래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기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관세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1%를 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만약에 뭐 이게 실패를 해가지고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0.8에서 0.4% 반토막이 날 그런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불투명한 하반기 전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반기 수출 환경을 좌우할 변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7월 달, 8월 달 아니면 베세트 장관 얘기대로 9월 1일까지 갈지 모르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이슈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석유 제품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석유 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
이거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환율이 지금 빨리 내려왔잖아요. 더 내려갈 경우에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달에 수출 되게 좋았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 수요, 특히 그 가격 부분이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밀고 갈지, 만약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좀 멈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하반기 환경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관세 유예를 앞두고 하반기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